법리와 안정감 그리고 정치적인 좀 세련된 미를 갖춘 카드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우리 가슴속에 남게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기 대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선 룰을 확정했죠. 100%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1차 경선 통과 후에는요 2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4인으로 줄어진 이 2차 컷오프에서는요 국민 여론도 반영하면서 당심 50% 그리고 1대1로 토론 맞짱 아주 흥행 효과는 충분히 익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윤석열 정신을 깔고 보수의 재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의 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메시지가 그겁니다. 분열하면 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통합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11일에 대선 출마를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윤심을 가장 많이 얹은 두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와 나경원.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집중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대권 주자들 이름이 하나 둘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집중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죠. 각자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온 두 사람입니다. 가장 엄지척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인데요. 출마 선언 그 이후에 과연 누가 윤석열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까? 그 자격이 되는가? 그리고 누가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이 다가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전에도 이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면 선고 이후에 당당히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떳떳하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는 윤석열의 결단을 이해하고 또 감싸는 그 진심이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장관직 사퇴 후 대선 출마에 대해서 잘 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한편 나경원 의원은 탄핵 기각을 위해서 조용히 싸운 사람입니다. 헌재를 아주 고급스럽게 압박했죠. 이 탄핵에 대해서 기각과 각하가 필요하다라고 탄원서를 올릴 때도 말이죠.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읍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1인 시위부터 법리적인 비판, 정치적인 메시지 조율까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주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실천으로 보여준 보수의 전략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용히 만나 1시간 독대를 가졌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윤심을 얹었다라고 말하기에도 정확한 뜻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공을 세웠고 각각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보수 진영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냐 나경원이냐 그 무게 있는 질문을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심을 마주한 두 사람입니다. 김문수, 나경원. 출마 선언 이후에 두 사람의 행보는 명확히 갈릴 겁니다. 김문수는 언제나처럼 분명한 말을 택할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그 특유의 신중한 메시지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길 겁니다. 두 사람의 색깔과 느낌이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 한 것이다라는 이 강한 메시지로 윤심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던지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잘해보세요라는 조금 무겁고 뜻은 알 수 없지만 뭔가의 메시지는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심이 누구에게 던져졌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할 때 또 많은 언론들을 활용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라디오에 나와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꾸준하게 법리적인 경고를 던지면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어떤 방향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성적 메시지로 싸운 실무형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헌재를 비판할 때 나경원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만일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탄원서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인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던졌다라고 하면 헌재에 개같은 욕을 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헌재는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위헌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 독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치 일정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결정은 조금 있다가 지금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윤심을 얹었는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 역시 고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 침묵이 전략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말이죠. 이 나경원 의원 역시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말이죠. 두 가지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했습니다. 이 김문수 전 장관은 선명하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고요. 나경원 의원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전 장관은 윤심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윤심과 거리를 좁히면서 말을 좀 아끼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명확한 건 말이죠. 앞으로 보수를 이끌 리더십의 어떤 얼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고민에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때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지만 우리가 결정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확장성과 통합력, 진짜 리더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은 말이죠. 정권 재창출을 넘어서 이 가치의 재건, 보수의 가치의 재건, 그리고 세력에 대한 재결집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누가 보수를 제대로 이제 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미래 세대 깨어난 보수들, 2030의 보수들을 끝까지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누구이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영역으로 끌고 갈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자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접어 있잖아요. 그게 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김문수와 나경원 앞에서 턱 걸린다라는 거죠.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념적 중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준 인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또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에게 김문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한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 그러나 이 김문수 전 장관은 여전히 강경 보수의 이미지로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중도 확장, 여성, 청년층에 대한 소통 측면에서는 이 확장성에 대한 과제를 좀 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확장성 리더십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끌어안고 수도권에서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에게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법리와 안정감, 그리고 정치적인 좀 세련된 미를 갖춘 카드죠.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리고 큰 역할을 할 조력자, 그렇게 나경원 의원을 천장을 뒀었는데 이번에 이 천장을 뚫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력자가 아니라 리더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이번 대선 출마의 예고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정치 일정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저는 이 조심스러움이 참으로 부러운데요. 선명함을 떨어뜨리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원들이 윤석열의 윤심을 확신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을 좀 많이 들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이 100% 국민 여론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라고 해도 저는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손가락 접어에 거론됐던 이름들 중에 4인 안으로는 압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구심점의 김문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안정감에 세련된 나경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중심으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봇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둘 중에 누구? 둘이 아니다. 그럼 나는 생각한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서 또 확장성이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죠. 홍준표, 오세훈도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윤석열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당당히 깃발을 들었고, 이철우 지사까지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여기에 나경원 의원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이 사상 유례없는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단순히 흥행으로만은 끝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닌 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기가 오는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버텨내는 그 근본을 다시 되찾는 그런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정권의 연장 이런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게 윤어게인 외치면서 윤석열을 누가 지켰냐? 윤석열 정신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윤어게인 다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신의 계승자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